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사랑이 샘솟고 웃음꽃 가득한 5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CNN 등장이 탑뉴스인 아침입니다. 그는 국민의 적이라고 불렀던 CNN을 더 이상은 가짜뉴스가 아니길 바란다면서 오늘 타운홀 미팅에 출연합니다. 이로써 2024년도 대통령 선거 본격적인 캠페인도 시작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 문제도 심각해집니다. 그가 27년 전 칼럼니스트를 성폭행한 데 책임이 있으므로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판결은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 중이던 수십 명의 다른 여성들도 소송할 가능성이 높고 본선거에서는 약점이 됩니다. 경력과 학력, 재정 상태 등 모든 것을 거짓으로 포장해 연방 하원이 된 조지 산토스가 오늘 전신 사기, 돈 세탁 등 13개 혐의로 연방 기소돼서 아침 10시에 체포됩니다. 4월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3월에 비해서 0.4% 올라갔습니다. 주거 비용과 중고 자동차 가격 인상이 가장 컸지만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 진단입니다. 텍사스주 아울렛몰에서 사망한 젊은 한인 가족과 생존한 소년에게는 오늘도 세계 각 나라에서 추모와 사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숨진 아빠는 태권도 마스터이기도 했고 숨진 엄마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불렸으며 엄마 아빠와 함께 형을 두고 떠난 3살짜리 제임스는 그린색과 코끼리를 좋아한 보이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상담 코너가 눈에 띕니다. 20대 두 아들 걱정에 일상생활이 안 된다는 엄마의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8년 동안 홈리스로 살던 한 남자가 잡 인터뷰를 한 직후 유모차가 차도로 돌진하는 것을 보고 전심전력 달려가 아이를 구했습니다. 당연히 잡 인터뷰는 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시간대마다 그 탑뉴스가 조금 변하고 있는데 이 시간의 탑뉴스는 CNN 방송조차도 트럼프의 오늘 CNN 출연이 아니라 조지 산토스라는 뉴욕 롱아일랜드가 포함된 삼지구든가요? 그쪽에 연방 하원 의원이 무려 13개 혐의로 연방 기소가 돼서 지난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에 법정에 갔던 것처럼 같은 맨하탄은 아닙니다. 브루클린 법정인데 오늘 법정에 출두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체포되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이 사람 사임해야지 되는가 말아야지 되는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나라든지 이제 그 자당의 이 정치인들이 어떤 그 스캔들 이건 이제 기소가 된 거니까 혐의로 형사법 위반으로 더군다나 선거법 위반도 있고요. 이렇게 될 경우는 당이 아주 곤란해집니다.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은 이 사람 표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하원 의장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보호를 했는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조지 산토스라는 이 의원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젠 사임해야지 된다는 사람도 있고 유죄 전에는 무죄 편결의 원칙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탑뉴스로 돌아갔고요. 저는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좀 뒷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한 정치 무대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먼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CNN 방송은 이만저만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뭐 CNN을 발로 누르는 트윗을 했는가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그 국민의 적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적과의 동침인가요? 서로 CNN도 그렇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고 CNN은 시청률을 의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였을 것 같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권자층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인 것 같고 해서
뉴햄프셔라는 예비선거가 가장 먼저 치러지는 그쪽 지역에서 열리는 타운홀 미팅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연을 합니다. 이건 박스에 대한 반발이기도 합니다. 물론 박스에 최근에 오늘 트위터에서 방송을 한다고 밝힌 그 해고되기 전까지 터커 칼슨 쇼에도 출연을 했고 션 해니티 쇼에도 출연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과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나온 자신에 대한 한 말을 보면은 너무너무 화가 났겠지만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터커 칼슨도 인플로이고 션 해니티도 인플로이입니다. 인플로이어가 중요하죠. 루퍼트 머덕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보다 아직도 론 디센티스라는 플로리다 주지사를 점 찍어두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까요?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내가 그 박스에만 출연 하나 두고 봐라 하면서 이제 CNN에 출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오늘 타운홀 미팅을 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CNN도 이제 더 이상 페이크 뉴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거듭나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될 거야. 우리가 4년 내내 그의 집권 당시 겪었었던 이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저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양쪽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본인의 페이스대로 가져가려는 이제 그런 트윗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선 CNN 방송에서 오늘 출연해서 이제 몇 가지 저는 이제 오늘 또 오버타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필 어제 정말 중요한 그 배심원의 평결이 불과 3시간 만에 3시간도 안 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뒤에 말씀드리고요. 우선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CNN 방송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5시, 동부 시간으로 8시면 완전 프라임 타임입니다. 3개가 그 내용을 중간중간 중계를 할 것이고 내일 아침 탑뉴스는 당연히 그 타운홀 미팅이 될 텐데 여기서 부정선거였다는 말을 되풀이할까? 지금까지는 계속 되풀이했거든요. 되풀이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 부정선거였다. 그리고 막 CNN 같은 언론 매체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격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CNN과 손잡자고 하면서 적과의 동침 이런 것 하면서 CNN을 오늘 타운홀 미팅에서도 가짜 뉴스라고 비난을 할 수 있을까? 부정선거라는 말을 되풀이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정선거 이 문제는 오늘 사회를 보는 케이틀란 콜린스가 아주 잘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막지 못하면은 지난번에 박스에서 그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 우리 돈 벌기 위해서 시청자 날아가는 거 걱정돼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나올지 모르니까 굉장히 사회자가 잘해야지 되고 또 하나는 바이든이 타겟인가 트럼프의 아니면 론 디센티스가 타겟인가 이것도 좀 궁금한 거고요.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제일 또 중요한 사람이 이 케이틀란 콜린스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CNN 방송 그 모닝 CNN This Morning을 보시는 분이라면 앵커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공동 앵커를 하던 그 단 레먼이 여자의 전성기는 이미 지난 거 아니야? 니키 헤일리 51살인데 40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해고가 되고 그 뒤로 더욱 반짝반짝 빛나는 케이트 콜린스가 지금 라이징 스타거든요. 이쪽 분야에서는 라이징 스타이기는 한데 백악관에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었을 때 짐 아코스타라는 사람과 맨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싸우다가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리고 백악관에 들어갔었고 그 전에는 사실은 CNN에 가기 전에 젊습니다. 케이틀란 콜린스는 터커 칼슨이 공동으로 창업을 했었던 그런 그 매체에서 The Daily Caller라는 그런 아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극단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하는 그런 매체에서 백악관 출입 기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CNN으로 옮겨갔는데 오늘 어떻게 하는가? 두 사람 다 트럼프도 그렇고 이 케이틀란 콜린스도 그렇고 뜰 수도 있고 그냥 위험한 거죠. 항상 위험한 것이 기회이기도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CNN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CNN 방송의 5시에 타운홀 미팅은 그렇게 중요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적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어제 칼럼니스트를
성폭행한 데 책임이 있으므로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 하는 배심원 판결. 이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6명의 남자와 5명의 여자, 배심원은. 형사는 아니고 민사고요. 민사기 때문에 감옥에 안 가는 겁니다. 돈으로만 배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이 바로 전에 대통령인데도 이렇게 성 어뷰즈라고 했거든요. 성 학대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또 하나는 거기에 꼬리표가 붙죠.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람도 계속 정치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구나.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성희롱당했어요, 학대당했어요, 뭐 강간당했어요 하는 여성이 한두 명, 10명, 20명도 아니니까 이번에 성공한 걸 보고 본인들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기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 다른 아주 큰 문제도 있지만 법적인 문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 컬럼리스트가 유명한 컬럼리스트거든요. 뭐 잡지, 패션 잡지, 엘르 같은데 2019년까지 컬럼을 썼던 이진 캐럴이라는 컬럼리스트인데 아니 1990년이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나이가 뭐 두세 살 많습니다. 아니 1990년대 중반이면 뭐 거의 60이 다 된 여자를 말이야. 내가 여자 뭐 백화점 드레싱룸에서 그렇게 했다고 믿는 사람이 있겠어? 트럼프 전 대통령 4월 26일에도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그렇게 트윗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여성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뉴욕에서 당시에 그 버그도프 그 굿만 아주 그 비싼 물건 많이 파는 백화점이죠. 그 앞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좀 하려고 하는데 나 잘 모르니까 좀 같이 가서 골라달라고 하더래요. 그 전에 알았다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엊그제도 데포지션에서도 나 이 여자 몰라. 나 이 여자 모르는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 타입도 아니라고 하고 내 타입도 아니라는 게 명예훼손에 걸려서 그게 이제 300만 달러 보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200만 달러는 성 어뷰즈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고 배상하는 거고 여자 선물 사는데 도와달라고 하니까 네 가죠 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데 블루 한 그 란제리 코너에서 블루색 어떤 그 바디 뭐 아무튼 그런 란제리 비슷한 옷을 입어봐 달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칼럼니스트가 내가 그걸 입어볼 수는 없고 걸쳐봐 이렇게 어떤 모양인가 여자친구에게 주는데 걸쳐 보일 수는 있겠다 했더니 그냥 밀치고 그 드레싱룸으로 들어갔고 워낙에 거구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어젖히고 본인은 이제 강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심원들은 강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성학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너무나 개인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데 강간에 대해서는 왜 그 당시에 그럼 거기서 그렇게 했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 스크리밍 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 그러니까는 이 칼럼니스트는 나는 스크리밍 하는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트럼프를 밀쳐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다. 수십 년 묵힌 것은 여자 네가 얼마나 해뻤으면 그래. 이런 얘기도 듣기 싫었고 그리고 그 당시와 지금은 미투 무브먼트가 있는 때와 없는 때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저 여자 모른다는데. 근데 배심원이 바본가요? 모르는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500만 달러를 배상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 사냥이다 하는 얘기를 어제도 또 했고 그리고 항소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케이스가 쭉 진행될 때도 바로 전에 대통령인데도 그 헐리우드 그 액세스 테이프 있잖아요. 그 스타면은 여자들이 사족을 못 쏘기 때문에 허락받지 않고 몸에 아무데나 성기 같은 데를 만져도 괜찮다. 다 허용된다. 이러니까 변호사가 이제 데포지션 비디오로 한 것에서 당신이 스타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하지 내가 스타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다 그 배심원들에게 보여줬었고 아무튼 오늘 이 CNN 타운홀 미팅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당연히 거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경멸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뭐 개인적인 거 상관없이 나는 이슈만 따라가겠어 하는 무당파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걸 또 어떻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답변을 하느냐, 얼마나 익사이링합니까? 정말 저는 익사이링합니다. 이 케이스 자체는 이 뭐 민사 케이스 자체는 정치적인 영향이 어떤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굉장히 피곤하기는 하겠지만 본인은 어쨌든 이 케이스에서 증인 출석 요청도 안 했고 국민에게 직접 소셜미디어에 나 저 여자 몰라, 내 타입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여러 번 경고를 했죠. 트럼프의 아들도 마찬가지로 경고를 받았는데, 그리고 배심원 판결이 시작되기 직전에도 미국의 전직 대통령은 거짓말을 계속 소셜미디어에 했습니다. 나는 이 재판에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허락도 되지 않고 하는 그런 불공정한 재판이다. 당연히 거짓이죠. 재판인데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여자들이 나온다는 것, 케이스가 기밀 서류 문제는 어떨 것이고 의사당 문제는 조지아주의 선거 압력에 대해서는 어떨 것이며 이런 모든 것. 이번 주에 재판과는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것들이 쭉 이어진 거예요. 조지아까지 지금.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것도 상관없다고 하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헌법상 대선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2024년도 대통령 선거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시간은 트럼프 전 대통령 편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지아주에서 정치인들을 압박을 해서 바이든에게 간 그 표보다 한 표만 더 많이 만들어내라. 그럼 선거인단을 내가 가져간다. 여기에 대해서도 검사가 기소를 할지 기소를 하지 않을지. 기소를 해서 설령 의사당 폭동 사건에 본격적인 책임이 있다. 배우가 아니라 직접적인 책임이다. 라는데 유죄 판결을 받아도, 기밀 문서 가져간 것도 이게 펜스와 바이든과는 케이스가 다르다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또 조지아주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도 당연히 이번 케이스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할 거잖아요. 항소하면 항소하는 내내 마녀 사냥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지금처럼 맞아, 마녀 사냥 맞아, 왜 헌터 바이든은 안 쫓고 트럼프만 쫓아 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동안에 항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트럼프 편이다. 오늘 시작되는 CNN과의 타운홀 미팅을 이제 딱 터트리는 것으로 인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트럼프 편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계속 좋습니다. 지금 뭐 워싱턴 포스트와 ABC가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그 이후에도 트럼프와 바이든이 겨루면 트럼프가 이긴다가 많이 나오거든요. 대신에 디센티스와 트럼프가 겨루면 디센티스가 이긴다는 것은 또 계속 똑같은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매체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는데 내가 미리 지원을 했어? 박스 같은 데는 아주 그런 돈 계산에 세비하니까 박스의 사주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maybe 트럼프를 버리고 디센티스를 선택하는지도 모릅니다. 시청자들이 떠나지 않는 한.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당뇨 극복 캠페인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당뇨와 싸우는 든든한 지원업체 GC 내추럴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의 미국에서 한 섹션에서 이렇게 사람의 스토리로 전부 채워본 적이 제 기억엔 처음입니다. 잠시 뒤에 그렇게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디센티스와는 지지율 격차가 몇십 % 정도 나거든요. 한 50%대 20% 정도.
디센티스가 뒤지고 있습니다. 자, 하루하루가 정말 살아있는 게 너무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죠. 지금 조규송 씨, 강신영 씨, 샌디조, 샌디강, 제임스, 윌리엄, 텍사스의 총격 사건으로 가족 3사람 숨지고 윌리엄만 살아남았는데 이 스토리를 보통 희생자에 대해서 그렇게 막 대대적으로 며칠씩 보도하지는 않거든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대로의 스토리를 이 가족이 담고 있고 무엇보다도 아주 영한 패밀리고 아직까지는 희망만이 가득 찬 너무너무 보기에도 아름다운 거예요.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가족이 희생됐고 또 한 사람은 남아있기 때문에 윌리엄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영국의 예를 들어서 타블로이드는 아니지만 약간 타블로이드성인 데일리 메일은 뭐 정말 신났죠. 이 내용을 보도하기를. 그리고 미국의 모든 주요 매체 방송 뭐 ABC, NBC 무슨 모든 매체들이 전부 뭐 신문은 물론이고요. 전부 보도를 하는데 보도를 할수록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 갔는가 참 아쉽다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규성 씨, 이 변호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달라스에서 자랐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로펌에 들어간 것은 1년밖에 안 됐답니다. 전에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법대는 플로리다에서 다녔는데 유니버시티 오브 매사추세츠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머스트를 다녀가지고 거기서 정치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데 키가 6피트로 크고 이제 태권도 마스터였답니다. 그 학교에서 딱 들어갔는데 이제 외국 친구들이 딱 보는데 남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침착하고 완전히 무슨 막 금욕주의자인 것처럼 단단해 보이고 믿음직스럽고 해서 아야 내가 저 사람한테 배워야지 되겠구나 하면서 친구도 되고 그가 멘토도 해줬다는 어떤 친구 나이를 초월을 해서 그때 대학생이니까 어리잖아요. 그때 이미 굉장히 현명한 것 같고 아주 뭐 침착이라는 단어를 많이 친구들이 쓰더군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번에 사건 나기 직전에도 외국 친구예요. 외국 친구가 나 지금 한국에 왔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메시지를 주니까 이 조규송 씨가 그래 잘 지내고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언젠가는 학교 다닐 때 독감에 걸렸대요. 이 친구가 지금 서울에 갔다는 친구가 독감에 걸렸는데 이 조규성이라는 친구가 한국 친구가 아닌데도 한국 음식 먹으면 나을 거야. 그래서 순두부집을 데리고 가더래요. 순두부집을 데리고 가서 순두부를 먹고 정말 그 다음날 독감이 나았다. 이런 추억들을 가진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플로리다주에서 법대를 다닐 때는 그때 에이시안들이 거의 없어서 그때 친구였던 다른 친구 그 친구도 지금 결혼을 해서 여잔데 아이도 낳고 해서 텍사스로 와서 이젠 자주 만나겠구나 했더니 이제 만나지 못하게 됐고 이 조규성 씨는 굉장히 그 아빠가 되는 것 그리고 아빠로서의 그런 역할을 너무너무 좋아했었다는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성숙한 리더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좀 본인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리고 긍정적이고 교회 일을 많이 했고요. 시간이 있었을 때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2007년도에 정치학과를 졸업을 해서 플로리다주의 네이플스에 있는 아베 마리아 스쿨 오브 로에서 2010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졸업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회사에서도 1년 정도 이 법률회사에 근무를 했는데 여러 분야를 했는데 특히 본인이 백그라운드가 그렇기 때문에 이민 그분들에게 많이 클라이언트에게 신경을 썼다고 하고요. 사려 깊고 또 사려 깊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샌디조 씨는 와이프는 2013년도에 치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개업의는 아니고 역시 이 샌디조 씨도 남편처럼 이제 큰 그런 그 치과 뭐 교정의까지 하는 그런 곳에 다녔는데 팀 전체가 하는 얘기가 한마디로 뭐 다 좋은 얘기 다 하고 그냥 아름다운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아름다운 영혼이었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는데 사진들을 쭉 보면요. 디즈니 월드에 가서 젊은 가족이니까 그냥 젊음 자체로 그 밝음 자체로 이 사람들 막 희망만 갖고 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길에서 그 아이가 하도 어려서 이건 형인지 동생인지 윌리엄인지 제임스인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아빠는 양복 입고 있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아이 손잡고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아주 가장 평범하고 가장 행복한 그런 장면들. 3살짜리 엄마 아빠와 같이 간 제임스는 너무나 그 데이케어 센터 선생님이 미국 선생님인데 미국 선생님 한국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똑똑한 애는 처음 봤다고 하고 그린 색깔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아주 자주 코끼리 턱받이를 했었다고. 코끼리 셔츠도 있고 그러니까 코끼리를 좋아하는 거죠. 아이가. 그런 아이가 코끼리가 무엇인지 코끼리가 나보다 얼마나 큰지 확실하게 알기도 전에 뭐 보기는 했을지언정 봤을 확률은 높겠죠. 동물원 같은 데 가서 좋아한다니까. 그렇게 이제 갖고 이제 남아있는 아이는 또 너무나 스윗한 윌리엄, 6살 윌리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집중하면서 오늘도 지금 보면은 그 고펀드미에 지금은요 33,900명이 도네이션을 해서 목표가 5만 달러였는데 173만 8,500달러 그리고 수많은 아주 따뜻한 얘기 등등 이제는 그분들을 아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쓰고 있네요. 이런 얘기. 제가 이 얘기는 왜 드렸냐면 미국에서 살면서 너무나 저도 그래요. 늘 일만 하면서 가족은 조금 더 가족은 늘 있는 거니까 하면서 가족 집을 방문을 하면은 뭐 주말에는 가잖아요. 가면은 막 빨리 와서 일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늘 저 스스로도 얄밉다고 생각하면서도 잘 못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당연히 그걸 이해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게 인생이 이렇게 짧고 찬란한 시절도 짧고 한다면은 참 이분들을 보면은 조의를 표하면서 윌리엄 잘 자라라 이런 얘기도 해주면서 하루하루 살아있는 게 기적이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많은 이분들에 관한 사진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는 오늘 제가 이런 마음에서 그랬는지 이 케이스 자체는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라는 용의자가 물론 여러 가지 뭐 히틀러에 관한 얘기, 백인 우월주의 등등 뭐 신나치 많이 접촉을 하고 그랬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인종차별적인 사이트에서도 활동을 하고 그래서 뭐 특별히 어떤 인종을 골라서 누구 뭐 성별을 골라서 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지금은 이제 수사 초동 단계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다는 뭐 그 어렴풋한 감은 옵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사건이 있으면 며칠 동안 집중해서 다른 취재 잘하는 사람들이 취재한 것을 너무 많이 봐서 감은 오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고 뭐 동기 같은 것은 이제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고요. 제가 워싱턴 포스트를 이렇게 보는데 오늘 트럼프도 CNN에 데뷔하는 날인데 왜 이게 눈에 띕니까?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런 방송을 좀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는 거죠. 급한 불 끄느라고. 워싱턴 포스트에 이제 상담 코너에 여러 상담 전문가가 있어요. 저는 이제 에이미 디킨스라는 분, 그래서 Ask Amy라는 칸 있잖아요. 딱딱 그때 답해 주는 것. 어떤 엄마예요. 2 아들이 다 컸는데 이민 사회를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2 아들이 다 컸는데도 저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죠? 저한테 좀 도움을 주시겠어요? 하니까 전문가 에이미 디킨스 씨가 답을 해준 겁니다. 이 어머니의 얘기예요. 21살과 26살 아들의 엄마입니다. 이 아들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저는 엄마로서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대체로 잘하는 것 같아요. 둘째 아이는 아직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 아들이 전부 엄마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습니다. 큰아들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 큰아들은 야외 활동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직업 같은 것도 야외와 같이 연결되는 것을 하는데 그러니까 좀 불안정하고 또 산만할 수도 있고 실제로 약간의 그 우울증이 있고 주의력 결핍증이 있는데 약을 잘 아주 꼼꼼하게 챙겨 먹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고 그러나 그 같은 모든 본인의 상황을 엄마인 나에게 말을 해줘서 참 좋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주 경쟁이 치열한 학문적인 그 전문적 진로를 선택했는데 아시죠?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학교가 얼마나 볼 때는 숭고하고 노블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의 싸움은 정치계의 싸움 못지않다면서요. 이분의 아드님이 그런 진로를 선택을 하셨답니다. 뭐 교수가 안 되고 석좌 교수 안 되고 하면은 야,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아들은 좋은 옵션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 차 안에서 아주 작은 그 접촉 사고 팬더 밴더니까 뭐 좀 작은 앞부분이 좀 다친 그런 접촉 사고겠죠. 그런 접촉 사고가 났는데 그때부터 너무 걱정된다는 겁니다. 얘가 진로도 잘 찾아가는 것 같고 하는데 그런데 말이야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야. 그래서 아들들에 대한 이 같은 걱정이 어머니로서는 일상생활에 너무 큰 영향을 미쳐서 앉으나 서나 아들 걱정인 거죠. 그런데 남편은 나와 같진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걱정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능력을 걱정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걸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내 아이들이? 성공한 커리어를 가질 수 있는 거야? 결국은 내 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는 있단 말이야? 하면서 이제 그 worried mom이 하면 걱정하는 엄마 이렇게 맨 끝에 본인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름으로 안 쓰고. 그랬더니요. 이 전문가가 워싱턴 포스트의 상담 코너에 에이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로서 당연히 아이들이 빅토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리를 갖기도 하고 그리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에 워리를 갖기도 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자녀와의 관계는요. 장기 게임입니다. 롱텀 게임입니다. 그래서 아주 건전하게 단단하게 페이스를 조절을 하셔야지 돼요. 아니면 여러분 전화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것을 느끼실 겁니다. 또 작은 사고가 날 때마다 패닉이실 거예요. 전화 소리보다 나쁜 유일한 건 전화통이 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화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은 아들들과 부드러운 관계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엄마에게 정직하게 자신들의 지금 코스를 말해준다는 것은 나중에 본인들이 또 다른 어떠한 그 독립체로서 살아갈 때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는 거잖아요. 상대를 배려해서. 그리고 부모가 될 경우는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얘기할 때 여기에 집중을 하세요. 내가 지금 뭐를 개입을 해야지 되는가? 지금 저 큰아들의 작은아들의 일에? 아니면 개입해달라고 지금 요청받고 있는 거야? 이걸 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들 먼저 생각하고 나의 이 불안한 반응에 집중을 하셔야지 됩니다. 아마 이게 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라면은 테라피스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불안한 감정을 들을 때 이 바디가 어떻게 반응을 하던가요? 호흡이 아주 빨라지던가요? 심장은 어떻습니까? 숨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의식적으로라도 천천히 숨을 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같은 증상과 감정도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라 하면서 아들들은 넘어집니다. 아들들은 실패도 할 겁니다. 그들의 길은 또 성공도 하는데 그 성공이 당신에게는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성공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엄마가 불안해하는지 그 아이들도 아는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과도 솔직하게 대화를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안하다. 그들이 엄마에게 솔직한 것처럼. 그러면 어쩌면 아들들이 엄마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충고를 했는데 한국 분들 같으면 아들이 걱정할까 봐 얘기 안 하죠. 그냥 꽁꽁 여기다가 담아두고 있다가 확 터지고 어느 날 내가 수십 년을 너 때문에 희생했는데 이런 얘기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이 제가 이 텍사스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가족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일상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느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와 관련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해석 자체를 어떤 매체는 오늘 발표된 그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을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도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매체보다는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는요, 여러분들 그냥 감만 잡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달 전에 비해서는 0.4%가 올라갔고 1년 전에 비해서는 4.9%, 3월 달에는 한 달 전에 0.1%가 올라갔고요. 1년 전에 비해서는 5%가 올라갔거든요. 그럼 크게 한 달로 보진 말고 1년으로 보면은 지난해의 6월 달에 9%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9%니까 뭐 좀 괜찮아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2021년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식품값을 뺀 핵심 물가 지수는 4월 달에 3월에 비해서 0.4%가 올랐습니다. 이건 3월 달과 똑같습니다. 1년 전과 핵심 물가 지수를 비교하면 5.5%가 증가했습니다. 3월 달에는 5.6%니까 조금 나아진 편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조금 뭐 압력이 아직도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중고 자동차, 중고 무슨 트럭 값이 인상됐대요. 4월 달에 4.4%가 올라서 이게 몇 개월 계속 내려갔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을 해본 결과 임시일 것이다. 올라간 것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로서리 값은 2개월 연속 0.25%씩 내려갔지만 1년 전에 비하면 여전히 7% 비쌉니다. 외식은 한 달 전보다는 증가폭이 약간 작아졌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4월 달의 인플레이션은 좀 쿨다운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크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없이 물가가 안정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자율이 높으니까 또 은행이 3월 달에 세 군데나 망하고 해서 대출을 까다롭게 하면은 시중에 돈이 덜 풀리죠. 그래서 돈이 덜 풀리면 소비를 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가는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제 6월달이 지금 아니죠. 다음 달이죠. 지난번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그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지만 그렇다고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데이터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가장 또 긍정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서비스 분야의 가격 압력이 조금 낮아지는 것 같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식당에서의 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은 막 지금 뭐 걱정할 때야 뭐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걱정할 것은 채무 상한선 올리는 거. 어제 이제 백악관에서 케빈 맥카티 그리고 케빈 맥카티 누구죠? 미치 매코넬, 또 바이든 대통령, 제프리 하킴 민주당에서는 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 이렇게 만났는데 뭐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예상했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의가 없었죠. 당연히. 왜냐면은 뭐 조금 올려주는 대신에 채무 상한선을 이 삭감을 해라. 특히 이제 복지 부분에 이런 거 공화당이 너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백악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 하나 성과가 있었다면 금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양쪽이 다 안 거예요. 어제는 아무것도 서로 말로라도 양보하지 않기로. 지금 미국이 31조 4천억 달러 부채 채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더 좀 올려야지 생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요일에 다시 만난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말씀드렸던 수정헌법 14조도 고려 중이다.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공화당 측에. 영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채무 불이행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의회에서 1917년도에 채무 상한선은 여기까지다. 의회가 정한 것까지만 해야지 된다. 딱 정해놓은 그 법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채무 상한선을 올려버리겠다. 이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조지 산토스 말씀을 좀 드리죠. 13개 혐의, 연방 혐의로 오늘 기소가 돼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10시에 이제 뉴욕에 법원에 출두를 해서 지난번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기소 건수를
판사가 읽는 것을 쭉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AP통신에서 처음 전화해서 알려줘서 본인이 기소되는 것 알았대요. 조지 산토스가. 너무 많은 어머니가 뭐 911 911 때 그 빌딩에 있었다의 거짓말부터 뭐 혈통이 유대, 그리고 어떤 때 돈을 너무 많이 번다고 했다가 또 뭐 아니라고 했다가, 그런데 결국은 뭐 와이어 사기, 돈 세탁, 공금 절도, 하원의 가짜 진술 등등 해서 13개거든요. 와이어 사기가 7개나 있고, 공금 절도는 뭐 슈퍼팩 같은 데서 5만 달러를 모아서 막 비싼 막 브랜드네임 있는 옷을 사 입고, 그래서 이제 기소장에 보면은 다양한 사기와 뻔뻔스러운 허위 진술이다. 뭐 그리고 막 돈 받아가지고는 막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 내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공화당에서도 사임해라 하는데 아직까지도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하원 의장이 봐주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오늘 이제 인정신문이 있고, 이 조지 산토스 지금 공화당에서 큰 표 차이로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공화당으로서는 좀 긴장하고 있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한 남자가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8년 동안을 집 없이 살았습니다. 홈리스. 직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다른 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와서 샌버나디노 쪽으로 와서 시스터와 몇 개월 살면서 일을 해야지 되겠다, 이런 그 결심을 했죠. 그래서 간 곳이 애플비 레스토랑이요. 설거지 잡부터 이제 알아보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서 식당 밖에서 이제 뭔가 뭐 얘기해 줄 게 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이렇게 길이 있는데요. 도로가 아주 좀 큰 길이더군요. 그 길이 있는데 유모차가 그냥 그 자동차 있는 그 도로로 막 질주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디오로 보면은 한 여성이 이제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그게 어떻게 바람이 불어서 손을 놓쳐서 이 여성이 유모차를 잡으려고 하는데 넘어져 버렸습니다. 넘어지니까 이 사람이 그 애플비 레스토랑 바깥에 벤치가 있잖아요. 벤치에 앉아 있다가 그냥 정말로 냅다 뛰어가서 그 유모차를 한 손으로 확 잡고 확 돌려서 아주 멋있게 안전하게 아이를 이렇게 딱 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차가 뭐 한 7, 8대 정도 지나가는 동안에 그 찻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유모차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구했는데 당연히 일자리도 구했죠. 아이만 구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 비디오를 유튜브에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고, 막 플로리다라든가 아니면 저쪽 다른 주에서도 보고, 아는 사람도 보고 모르는 사람도 보고 하면서 막 인터뷰를 막 요청을 하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 그 상황에서 뭐 어떻게 그렇게 뭐 용기 있는 행동을 하셨습니까? 이런 뻔한 질문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우문현답이에요. 생각할 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 순간에는 저 아이를 구해야지 되겠다, 이 생각만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홈리스가 된 것은 예기치 않게 여자친구가 갑자기 숨지게 됐대요. 그 다음부터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무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전에는 대형 이 트럭 기사였다고 하거든요. 아주 큰 그 트럭 기사였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8년을 지내다가 내가 다시 살아야지.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제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가족들이 있는 이 캘리포니아주로 와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뭐 애플비만 잡을 준 게 아니라요. 지금 뭐 페인팅 잡 해보시겠어요? 그리고 대형 트럭 운전 다시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많은 요청이 이 남자분께 오고 있답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그리고 제가 잊었지만 또 써놓은 게 있으니까 압니다. 당뇨 극복 캠페인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당뇨와 싸우는 든든한 지원업체 GC 내추럴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오늘 이제 오후에는 당연히 5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CNN 출연, 출연이 아니라 출현, 그 정도 단어는 써야지 될 것 같고,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상원의원도 대상포진에서 뭐 몇 개월 자리 비우다가 워싱턴으로 돌아왔고, 어제 말씀드렸던 텍사스의 19살 인턴과 그렇고 그랬던 그 남성은 사임했지만 정치인으로서 만장일치로 제명까지 당했고, 세상은 자꾸만 변하고 있고, 내일은 또 목요일 아주 또 다른 뉴스로 만나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